네, 김능구의 총선 진단. 오늘은 이제 D-2일입니다. 오늘은 서울 판세를 최종적으로 전방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토요일까지 이렇게 실시됐던 검토조 사전 투표율이 26.69%로 지금까지 20대 총선의 12.19, 2017년도 대선 때 26.06%보다도 더 높은 사상 최대의 사전 투표율이었습니다. 1174만 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서울 지역도 이 전국 평균보다도 더 높게, 본래 서울 지역이 이게 낮은데 평균보다 이게 이번에는 더 높게 27.29%가 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는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통해서 벌써 투표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두 가지 해석이 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당일날 여러 가지 혼잡과 이 위험을 갖다가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게 한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양진영의 지금 이번에 선거는 사실상 제3당이 이렇게 이 지역선거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양진영의 대결이 첨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진영의 지지자들이 결집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과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돼서 이렇게 최대 사전 투표를 이렇게 기록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오늘 아침에 보면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야기한 범여가 180석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한 부분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과연 범여가 180석이 넘을 것이냐? 180석이면은 사실상 이른바 선진화법을 갖다가 넘어서서 이 여당이 어떤 정책, 이 입법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한 의석수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를 끄고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130석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120 플러스 알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승부 역시 수도권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서울 지역의 49개 의석을 갖고 있는 서울 지역의 판세가 전체 수도권의 판세, 전국 선거의 판세를 좌지우지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은 서울 판세를 최종 전망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지역은 전체 49개 의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5석, 새누리당이 12석, 국민의당이 2석을 차지했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35석 압승을 거뒀는데, 현재 여론조사 결과 등을 기초한 서울 지역 전망은 양당으로 단순해진 경쟁 구도 속에서 지난 총선 이상의 더불어민주당 솔림 현상이 엿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종로의 판세가 보여주는 실질적인 격차가 전체 선거는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흐름이 모아진 결과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양당의 차기 대권 주자가 맞붙은 이 종로에서 중앙일보가 입소서에 의뢰한 4월 7, 8일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죠. 공표 가능한 이낙연 후보가 58.4, 한교안 후보가 30.1 였고, 최근 조사 중 가장 근접한 결과는 4월 4일, 5일 조원 CNI가 조사한 이낙연 후보 52.2 대 한교안 후보 30.2, 15.1%의 어떤 격차였습니다. 예, 여론조사는 조사에 따릅니다, 이야기하지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추이에 따른 흐름은 지금까지 이렇게 벗어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좁혀지는 경향 속에서 지난 총선 때 현재 정세균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뒤지다가 막판에 뒤집었던 어떤 사례가 있었죠. 근데 그건 여론조사를 보면은 계속 추이와 흐름이 이렇게 이 좁혀지는 흐름이 보이면서 나중에 뒤집어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종로의 판세는 이 뒤집거나라든지 근접했다든지 이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형성된 20% 정도의 격차가
전혀 또 좁혀지지 않은 채 지금 실제 투표가 시작된 형국입니다. 이 종로에서 또 이 사전 투표도 굉장히 높았죠, 이게. 예, 그러면서 최근 막말까지 겹치면서 백약이 무효인 상으로 몰린 미래통합당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서울의 강북 지역은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 지역인 중성동을과 강북갑, 도봉을, 세곡과 용산 정도가 경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총선에서도 현재 그 미래통합당이죠. 새누리당이 참패했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정도가 상당히 그 경합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강북 지역은 강진을이 상징적인 성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잠룡 반열의 야당 중진가 오세훈 후보죠. 문재인의 입으로 불리는 그 고민정 후보입니다. 신인의 대결로서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가 된 강진을은 선거전이 본격화된 3월 말 이후에 전체적인 경합 속에서도 고민정 후보가 초기에 어떤 그 열세를 이렇게 따라잡으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오르내리는 우세를 이어가는 것으로서 조사 결과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진을 지역은 그 추미애 장관이 3선을 했는데 이 지역은 토양이 민주당에 유리한 토양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과연 그 민주당의 유리한 토양을 오세훈 후보가 이 갈록과 경륜 그리고 이 밑바닥 선거 운동으로서 뛰어넘을 수 있을 건지 여전히 그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강남 상구는 역시 그 미래통합당이 그나마 서울 지역에서 우세를 유지하는 지역이고요. 그 외 서울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동작을이 대표적인 격전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악과 동작 등 일부 지역에서 경합선거가 파악되는데요. 동작을의 판세는 양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조사 결과인데 이수진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난 우위를 보이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는 유무선의 어떤 유선 여론조사할 때 그 표본 추출해서 이 유선 RDD로 하는 게 있고 무선 이렇게 이 핸드폰 전화를 갖다가 통신사에서 사가지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 비율에 따라서 또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서 역시 야당의 중진과 여당의 정치 신인이 대결하고 있는데요. 둘 다 판사의 대결이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그동안 이미지가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보수 정당에서 기본적인 보수표 플러스 예를 들면 중도표까지 확장이 가능한 후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정적인 지지를 받았었는데 원내대표로서 지난번 패스트트랙 투쟁 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가열찬 어떤 투쟁의 이미지를 보여준 게 오히려 자기 본래의 이미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른바 당직의 역설이 작용했지 않느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강남 3구 8개 선거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수 우세의 전통을 이어서 5곳 정도는 미래통합당 우위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송파을 양당 모두가 이야기하듯이 이번 서울 선거의 가장 승부처는 송파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수 지지세의 한계를 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전통적인 보수 우위로 인식되어 이 지역의 여론조사에는 많지는 않았지만 양당의 분석은 서초갑을, 강남갑병, 송파갑에서는 미래통합 후보가 앞서는 걸로 예측되고 강남을은 민주당 현역 의원의 박빙 우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송파을, 이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이 리턴 매치 지난 보궐선거 때 붙었었죠. 배현진 통합당 후보 간의 경쟁이 뚜껑을 열어봐야 개표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접전 양상이라는 겁니다. 본격 유세가 시작된 후 두 차례 여론조사는 서로 엇갈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 지역의 어떤 그 결과가 바로 양당 간에 서울 지역에서 참패로 가느냐, 압승으로 가느냐의 분기점이라는 이야기죠. 예, 지난 주말 뉴스에서 미래통합당은 줄곧 고집해오던 정권 심판론을 벌이고 이제 정권 견제론을 들고 나오면서 최후의 전략은 없어 전략이다는 쪽으로 전환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흘러나온 판세 분석 정보는 대부분 범여권의 승리를 전망하고 미래통합당 내부적으로 비관을 넘어서 위기를 논하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천 공천에다가 공천 그 교체라든지 그 이후에 선거 막바지에 릴레이 막말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의 표심을 갖다가 상당히 미래통합당이 잃어버렸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한교안과 유승민이 통합 이후 처음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어떤 이 지지를 호소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20대 총선에서 3% 이내 지역구가 37개였고요. 그 중에서 서울 지역이 10군데였습니다. 3% 이내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그 국난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통해 증명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어떤 모습의 결과를 만들어낼지 막판 혼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21대 총선은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아들일 정치권의 겸한 자세가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